제가 자주 관찰하는 사회적 현상, 버블도 많이 보고 있지만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시점은 어떻게 변하고 관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보는 게 파이어족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영상을 몇 번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파이어족 관련해서 좀 추적을 많이 해왔어요. 이게 사람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느낀 특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죠. 이제 빅테크나 혹은 테슬라가 되게 비중적으로 높은데, 빅테크나 테슬라 어쨌든 서학개미가 많고, 서학개미에서 주식을 이제 돈을 투자했고, 뭐 코인인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엔 코인 잘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을 키워나가는. 근데 그러면 이제 월급이 없잖아요. 월 생활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배당주를 좀 섞거나, 혹은 유튜브 플러스 스마트 스토어, 이거 잘 없긴 하더라고요. 거의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고, 이게 월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로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 좀 선구자다, 요즘에 이제 파이어족으로서 좀 유명해졌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파이어족을 전파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책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레버리지 하는 그런 수단이 있습니다. 이제 부수적으로 이 두 가지가 월 생활비,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산을 키우는 건데, 이 구조가 조금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거를 뭐 책을 읽는다든지 혹은 그 꿈을 꾼다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라 라는 면에서 요 1번, 2번 나머지 요소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좀 재밌는 게, 순서대로 말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할게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파이어족 영상이 옛날에는 이제 일상 영상을 많이 했거든요. 유튜브 기준입니다. 일상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요즘에는 여행으로 많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계속 보다 보면 사람들이 관심도가 좀 줄어들고, 어떻게 수익을 계속 창출하려면 여행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거의 1년 넘게 여행하고 있는 커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부러워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는 일단 세계 여행을 오래 하는 거, 장기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느끼는 바가 다르거든요. 저도 세계 여행을 한다 하면 되게 부러워하고 했었는데, 제가 딱 1년을 해봤습니다. 1년을 해봤는데 몇 개월만 지나도 한식이 그리워지고, 제가 누구보다도 도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나라 음식을 먹고, 각 나라별로 한 달씩 살았는데, 그 나라의 문화에 젖어들려고 노력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식이 그리워지고 한국이 그리워지고, 정착된 생활 혹은 레귤러한 생활, 안정된 생활,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워집니다. 1년 가까이 하면 정말 생활이 되게 피폐해져요. 물론 제가 생활비를 하루에 3만원, 숙박도 3만원 뭐 이런 식으로 적게 쓰긴 했죠. 최대한 적게 써서 젊을 때 노력을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그러긴 했지만, 그 돈을 많이 쓴다고 그 안정감이 해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행을 오래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 유튜버로 돌린 이상 여행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약간 컨텐츠를 위해서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건데, 보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본인이 거기 가서 한다, 내가 만약에 파이어를 해서 여행 유튜버를 되겠다, 되게 보이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꿈꾸고 있다면, 이걸 실제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과연 단점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는 게, 솔직한 단점. 저는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선택지 위에서는 결국 미리 겪어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특히 거기서 나오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단점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 어려운 점들을 다 들어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화려한 면에 끌린다, 나도 이렇게 모든 걸 관두고 여행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여행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컨텐츠를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유튜버는 어떻게 보면 계속 여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과연 그러면 파이어족인지, 이제 파이어족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제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도 잘 못하지만, 어쨌든 좀 자유로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 여행 유튜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파이어족인가, 그들이 생각했던 파이어족인가. 저는 사실 파이어족이란 단어 자체도 별로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지만, 이 경제적 자유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꿈꾸잖아요. 경제적 자유, 이게 약간 레디컬하게 한 번에 젊을 때 팍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는 건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가고 여행을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영상을 찍고 싶을 때 찍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직업에서 그런 구속적인 부분을 벗어나려고 나간 건데 항상 영상을 편집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항상 찍고 있고 여행을 찍다 보면은 내가 진짜 이 여행을 즐기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여행을 즐기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건가, 이런 고민이 현타가 올 수도 있다.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서 얘기한 거고, 사실 그거보다 좀 걱정스러운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자산을 키우는 면에서 대부분 이제 미국 배당주, 근데 배당주도 보면 낮은 등급의 채권에 투자해서 월 배당이 1%, 그러니까 연간 12% 이런 걸 주는 걸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봤는데 이게 비정상적인데 이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첫 번째 저는 이것도 좀 자기 스스로도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채권에 투자하는 거고 지금은 아직 손해가 난 적이 없고 월배당이 나오니까 괜찮다. 현상적으로 괜찮은 거잖아요. 현상적으로 괜찮은 거를 계속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현상적 사고가 길러낸 가장 큰 폐단이 이거죠. 빅테크랑 테슬라는 아직도 버블이 꺼지는 듯 하다가 안 빠지고 꺼지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계속 우상향 해왔고 과거에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 할 거다라는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파이어족은 거의 테슬라를 좋아하고 테슬라 좋아하면서 여행 유튜브다, 약간 이런 공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투자라는 것이 사실 노력 없이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일이든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어요. 투자하는 사람들 굉장히 목숨 걸고 하는데 나는 목숨 안 걸고 내 인생을 즐겁게 살면서 하겠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파이어족이랑 플렉스를 좋아하는 약간 욜로족, 이게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욜로족은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 무책임하게 돈을 쓰겠다 이러는 거였고, 그 당시 물론 이제 욜로의 원래 정의는 아니지만 그때 풍조가 약간 그랬죠. 파이어족은 이게 욜로족을 되게 비난해요. 뭐 돈을 함부로 팡팡 쓰고 현재만 즐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럼 파이어족은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쓰겠다, 근데 어쨌든 무책임한 건 똑같아요. 이게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 줄기 내 자산을 키우는 거, 그거를 약간 노력 없이 그냥 이 종목만 사면 돼, 약간 요런 형식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다양하게 공부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젊을 때 적은 자산으로 나간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많다. 왜 또 이런 생각을 하느냐, 아니 젊을 때 나갈 때 그럼 자산이 적어도 자기는 소비를 줄이면 된다라는 무슨 파이어가 있어요. 뭐 린 파이어라고 하나 뭐 어떤 파이어가 있는데 자산이 적어도 소비를 줄이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가정이 뭐 물가 상승률이 3%고 뭐 이렇게 가정을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지금 이 물가 예상했습니까? 물가 미국 기준으로 9%, 한국 6%, 이거 예상했나요? 이 물가가 계속 이어질 건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예상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변수는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변수는 항상 많아요.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와이프가 다칠 수도 있고 뭐 강아지를 기르면 강아지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 아니 이 변수가 생기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 위해서 돈이 또 더 있어야겠죠. 항상 살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생기고 물가는 생각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항상 투자할 때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적은 자산으로 소비를 줄여서 자기는 파이어를 하겠다, 파이어는 사람의 기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논리도 있던데, 그런 보수적이지 않은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저 자산 투자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투자는 약간 사고관과 생활 방식 뭐 이런 게 다 겹쳐져 있다. 그래서 정말로 보수적으로 투자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저 위험한 상황에서 애초에 엑싯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삶이 좀 따분해 보일지라도 월급 받으면서 혹은 뭐 자영업을 하면은 사업을 해가면서 이게 그렇게 괴로운 일인가요? 그렇게 괴로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워낙 노동자들의 지위가 좋아졌고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일을 구하려고 하는 마당에 점점 사람들은 워라밸도 많이 보장을 받잖아요. 뭐 아닌 데도 있겠지만 어쨌든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괴로울 일이 있나. 그래서 월급 받으면서 자산을 충분히 키워나가고 그걸 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투자를 잘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그래도 최소한 10년은 해보고 그래 정말로 내가 잘하는 스스로 검증을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몇 년 한 2, 3년 해보고 이거 되겠네 해가지고 나가는 거,
그리고 난 지금 이 삶이 너무 즐겁고 좋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어. 물론 이건 이 사람의 뜻이니까 존중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래를 좀 걱정을 한다면 그게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저라면 만약에 정말 충분한 자산, 그 자산의 가장 보수적으로 투자해서 예를 들어 배당주인데 엄청 안정적이고 현금이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가 뭐 예를 들어 3%를 준다. 이 정도로 가정해서 그렇다고 해도 내가 모든 자산을 또 배당주에 넣을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배당을 해가지고 뭐 총체적으로 나왔을 때 배당 수익률이 나와서 결국 내 월급이 월 생활비가 충분히 충당이 되고 예상 외의 비용까지 충당이 되는 그 수준이 아니면 저는 엑싯을 안 할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나간다 하면.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고 현재를 즐기면서 사실 자산을 키워나가도 되는데 약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풍조가 자꾸 퍼지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사람들이 퍼뜨리는 문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동조를 하게 되고 책을 따라 읽고 어떻게 보면 나도 저 여행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은 괜찮은 것 같네, 지금 상황으로는 현상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네, 이게 조금 저는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저번에 버블에 대해서 막 걱정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풍조가 너무 많이 퍼지고 그전에도 강했지만 최근에는 뭐 누가 파이어를 해 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되게 파이어에 대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이 많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뭐랄까요, 좀 위험한 선택이다. 왜냐면 자산을 잘 키울 만한 아직 역량이 되지도 않고, 두 번째, 유튜브나 혹은 다른 어떤 부수입이 이게 계속 이어질까? 이 고민도 해야죠. 뭐 유튜브 평생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또 다른 일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자영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이렇게 책 쓰고 하는 거, 이거는 이게 선발주자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죠. 뒤에 가면 갈수록 나를 따라온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쓰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세 가지가 주 수입원인데 이게 더 좀 다 위험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걸 키울 능력을 엄청나게 자기가 단련시킨 다음에 요걸로 계속 수입을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는 하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자유잖아, 자유. 자유를 찾아서 나가는 건데, 나가서 뭐 편집을 6시간씩 하고 영상을 찍고 매일 자산이 꺾일까 걱정하고 물가 오르는 거 걱정되고 이러면 나간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하더라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고, 그 준비를 하는 건 생각보다 긴 시간이다. 우리는 투자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원하고 모든 것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원하지만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공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저 기업에서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 뭐 이런 파이프라인,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단어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